토요일 오후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시장 골목 입구. 박순자는 반찬가게 문을 닫고 앞치마를 벗으며 손주가 오기를 기다렸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지은이 아이를 데리러 왔다. 유비는 금요일 저녁에 순자의 집에 와서 하루를 함께 지내고 토요일이면 다시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다. 순자는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골목 입구를 바라보았다. 곧 저 모퉁이를 돌아 유빈이 뛰어올 것이다. 평소라면 순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던 아이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유빈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다. 엄마가 데리러 온다는 말만 들어도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자는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손주 키우는 할머니들은 다 이런 마음일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골목 모퉁이에서 지은의 차가 나타났다. 검은색 준중형 세단. 재혼한 남편 도연의 차였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인사했다. 차가 멈추고 지은이 내렸다. 여전히 깔끔한 차림의 딸이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항상 단정하게 꾸미고 다니는 딸이 순자는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엄마, 유빈이는요? 지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순자는 집 쪽을 가리켰다. 안에 있어. 이것저것 챙기느라 좀 걸렸나 보다. 순자는 집으로 들어가 유빈을 불렀다. 방문 뒤에서 유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나 배 아파. 순자는 문을 열었다. 유빈은 침대 끝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순자는 재빨리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었다. 어디가 아파? 아침에는 괜찮았잖아. 유빈은 고개를 숙였다.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순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엄마 왔어. 엄마한테 가야지. 유빈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할머니, 나 거기 가기 싫어.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기라니. 엄마 집을 거기라고 부르다니. 순자는 아이를 꼭 안았다. 유빈의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지은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딸은 눈썹을 찌푸렸다. 또 그래. 유빈아, 엄마 집에 가기 싫다고 매주 이러면 어떡해. 순자는 딸을 올려다보았다. 지은의 얼굴에는 짜증과 피곤함이 뒤섞여 있었다. 순자는 말했다. 지은아, 애가 진짜 배가 아픈가 보다. 오늘은 그냥 여기 있게 하면 안 될까?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매주 이러면 안 돼요. 유빈이도 적응해야죠. 도연 씨도 기다리고 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지은은 유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유빈은 끌려가면서도 순자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손주가 차에 실려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순자는 허탈하게 자리에 앉았다. 옆집 슈퍼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순자 씨, 요즘 유빈이 많이 어두워졌더라. 예전엔 그렇게 밝던 애가.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재혼 가정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애들이 제일 힘들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불안이었다. 아니, 공포였다. 내 손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순자는 떠나간 차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일요일 저녁 유빈이 다시 순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바쁘게 떠났다. 순자는 유빈의 얼굴을 살폈다.
아이의 눈 밑에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할머니, 배고파? 유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김치찌개를 데웠다. 유빈은 밥을 먹다가 멈췄다.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왜 그래, 맛없어? 유빈이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다시 밥을 떠먹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나 배불러. 순자는 아이의 밥그릇을 바라보았다. 반도 먹지 않았다. 평소라면 한 공기를 뚝딱 비우던 아이였다. 순자는 물을 한 컵 따라 주었다. 천천히 먹어도 돼. 급하지 않아. 유빈은 물을 마시다가 컵을 놓았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순자는 깜짝 놀라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왜 울어? 어디 아파? 유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순자는 아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유빈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밤이 깊어갔다. 순자는 유빈 옆에 누워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유빈의 작은 손이 이불을 꽉 쥐고 있었다. 순자는 그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한밤중이었다. 순자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드득드득. 유빈이 이를 갈고 있었다. 순자는 몸을 일으켰다. 유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아이는 잠꼬대를 했다.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순자는 숨이 멎었다. 아빠, 도연을 말하는 걸까? 유빈이 다시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다. 유빈이 눈을 떴다. 아이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순자는 말했다. 꿈 꿨구나.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유빈은 순자를 꽉 껴안았다. 아이의 몸이 떨렸다. 순자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유빈이 다시 잠들 때까지 순자는 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유빈을 학교에 보내고 곧바로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유빈이가 요즘 학교에서 괜찮은가요? 친구들이랑 문제는 없고요? 담임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빈이요? 착하고 조용한 아이죠. 수업도 잘 듣고 숙제도 잘해요.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집이다. 엄마지. 저녁에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은 피곤한 목소리로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유빈이가 요즘 좀 이상해. 밤마다 잠꼬대하고 이 갈고 그래.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어? 지은이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다. 엄마,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애는 잘 지내요. 도연 씨도 잘해주고 있어요. 순자는 더 말하지 못했다. 지은이 말을 이었다. 엄마가 유빈이 너무 감싸니까 애가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엄하게 키워야죠.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순자는 가슴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분명히.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지난 2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은이 이혼을 결정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지은은 순자의 집에 와서 밤새 울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였다. 지은은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나 혼자 어떻게 애를 키워요?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순자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셋이 함께 살면 돼.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지은은 직장을 다녀야 했고 유빈은 어렸다. 순자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주를 돌봤다. 돈은 늘 부족했다. 순자의 작은 집에서 셋이 사는 것은 비좁았다. 1년쯤 지났을 때 지은이 도연을 만났다. 같은 회사 동료였다. 도연은 나이도 지은보다 몇 살 많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말했다. 엄마, 도연 씨가 저한테 호감이 있대요.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과 도연은 6개월 동안 만났다. 도연은 처음에 유빈에게도 잘해줬다.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장난감도 사주었다. 유빈도 도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렀다. 가족들만 모여 식사를 했다. 도연의 부모는 재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허락했다. 지은은 유빈과 함께 도연의 집으로 이사했다. 넓은 아파트였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다. 지은은 순자에게 전화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유빈도 새 집이 좋다고 했다. 순자는 안심했다. 딸이 행복하다니 다행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은의 전화가 뜸해졌다. 유빈을 데리고 오는 횟수가 늘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점점 자주 왔다. 매주 왔다. 어느 날 순자는 유빈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다. 놀랐다. 유빈아, 이거 어쩌다 다쳤어? 유빈은 눈을 피했다. 넘어졌어요. 순자는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애들은 원래 자주 넘어져요. 엄마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순자는 그 말을 믿으려 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또 한 번은 유빈이 순자에게 물었다. 할머니, 나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유빈이는 엄마랑 살아야지. 할머니 집은 좁잖아. 유빈은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전에는 지은이 순자에게 말했다. 엄마, 도연 씨가 유빈이 버릇을 좀 고쳐야 한대요. 애가 너무 버릇 없어졌대요. 순자는 놀랐다. 유빈이가 뭘 잘못했는데? 지은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밥 먹을 때 흘리고 말 안 듣고 그래요. 도연 씨 말이 맞아요. 제대로 가르쳐야죠.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하면 딸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불안이 찾아왔다. 유빈의 울음소리가, 잠꼬대가, 떨리는 목소리가 순자를 괴롭혔다. 순자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답은 오지 않았다. 수요일 오후 순자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은 손에 익은 일이었다. 손은 움직이지만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유빈의 일이었다. 가게 문이 열렸다. 학교를 마친 유빈이 들어왔다. 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순자 옆에 앉았다. 할머니, 나 배고파? 순자는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우유와 빵을 꺼냈다. 유빈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천천히 씹었다. 순자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유빈의 눈빛이 어딘가 멍했다. 학교는 재미있었어? 유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이 없었다. 순자는 다시 김치 양념을 버무렸다. 유빈은 빵을 다 먹고 우유를 마셨다. 그리고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손님 몇 명이 왔다가 갔다. 유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순자는 일손을 멈추고 아이 곁으로 갔다. 유빈아, 괜찮아? 유빈이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유빈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순자는 아이를 안았다. 유빈은 순자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유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응, 말해봐. 유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잘못하면 엄마가 나보기 싫대. 순자는 숨이 멎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순자는 아이를 떼어내어 얼굴을 마주 보았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유빈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순자는 다시 물었다. 엄마가 그랬어? 아니면 도연 아저씨가? 유빈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순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유빈아, 엄마는 절대 널 보기 싫어하지 않아. 엄마는 널 사랑해. 유빈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할머니가 장담해. 유빈은 다시 순자를 안았다. 순자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누가 이런 말을 7살 아이에게 했단 말인가.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다. 유빈은 순자의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지은에게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순자는 결국 전화하지 못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오갔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순자는 중얼거렸다. 내 촉이 괜히 이런 게 아니었어. 그날 밤 순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유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가 나를 보기 싫어한다.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새벽 5시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끓여 차를 마셨다. 손이 떨렸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순자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반찬가게 문을 열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유빈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점심때쯤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시장 전자기기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민수라는 이름의 청년은 순자의 반찬을 자주 사갔다. 할머니,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민수가 밝게 인사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 괜찮아. 아침에 생선 좋은 거 받았거든. 민수는 고등어 조림과 김치 몇 가지를 샀다. 계산을 하면서 민수가 물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수는 눈치가 빠른 청년이었다. 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주 때문에 걱정이신 거예요? 순자는 놀라 민수를 보았다. 민수가 말을 이었다. 저도 시장에서 오래 장사했잖아요. 할머니가 손주 얘기하실 때 표정 보면 알아요. 요즘 뭔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유빈이 엄마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 밤마다 잠꼬대하는 것, 울면서 돌아오는 것. 민수는 진지하게 들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할머니, 혹시 그 집에서 아이한테 뭔가 하는 건 아닐까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하지만 말끝을 흐렸다. 사실 순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은 소형 카메라가 있어요. 아이 옷에 달 수 있는 작은 거요. 할머니가 걱정되시면 그걸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다. 카메라를? 손주한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어린이집이나 학교 폭력 때문에 많이 쓰거든요. 단추처럼 생긴 작은 카메라예요. 아무도 모르게 달 수 있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주를 감시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 민수가 말했다. 할머니, 저도 조카가 있어서 아는데요.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특히 겁먹으면 더 그래요. 진실을 알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민수는 기다렸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마침내 순자가 입을 열었다. 그 카메라 얼마야? 민수는 곧바로 대답했다.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원가로 드릴게요. 할머니한테 돈 받을 수 없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돈은 낼게.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모르게 찍을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단추만 한 크기예요. 배터리도 하루 종일 가요. 제가 사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알았어. 하나 가져다 줘. 민수는 오후에 카메라를 가져왔다. 정말로 작았다. 검은색 단추만 했다. 민수는 사용법을 천천히 설명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고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다. 나중에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다. 순자는 카메라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이 작은 물건이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 민수야.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혹시 정말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셔야 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가게를 나갔다. 순자는 주머니 속 카메라를 만지작거렸다. 차갑고 단단했다. 순자는 중얼거렸다. 진실을 알아야지. 그래야 손주를 지키지. 금요일 저녁 유빈이 학교를 마치고 순자의 집으로 왔다. 순자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주머니 속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졌다. 저녁을 먹고 유빈은 숙제를 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를 힐끔힐끔 보았다. 유빈은 공책에 글씨를 쓰고 있었다. 작은 손이 연필을 꼭 쥐고 있었다. 밤 9시 순자는 유빈을 씻겼다. 머리를 감기고 잠옷을 입혔다. 유빈은 순자의 침대에 누웠다. 순자는 책을 읽어주었다. 유빈은 순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할머니, 나 내일 엄마한테 가야 돼? 유빈이 작게 물었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응, 내일 엄마가 데리러 와. 유빈은 입술을 깨물었다. 순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유빈아, 할머니가 항상 유빈이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유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순자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유빈의 옷을 준비했다. 유빈이 좋아하는 분홍색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얇은 재킷. 순자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달았다. 손이 떨렸다. 카메라는 재킷의 단추 옆에 붙어 있어서 거의 티가 나지 않았다.
순자는 녹화 버튼을 눌렀다. 작은 빨간 불이 잠깐 깜빡였다. 녹화가 시작됐다. 유빈이 일어났다. 순자는 아이에게 아침을 먹였다. 유빈은 밥을 천천히 먹었다. 순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아이가 겪고 있을 일들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할머니, 나 배 아파. 유빈이 또 그 말을 했다. 순자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조금만 참아. 할머니가 유빈이 지켜줄게. 유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아이에게 재킷을 입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유빈아, 오늘 이 재킷 벗지 말고 계속 입고 있어.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유빈이 물었다. 왜요? 순자는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항상 유빈이를 지켜볼 수 있게. 마법 재킷이야. 유빈은 재킷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순자에게 안겼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순자는 아이를 꽉 안았다. 할머니도 유빈이 제일 좋아. 오후 2시 지은의 차가 도착했다. 순자는 유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지은이 차에서 내렸다. 유빈아, 엄마한테 와. 유빈은 순자를 돌아보았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렴. 할머니 일요일에 다시 보자. 유빈은 천천히 엄마에게 갔다. 지은이 아이의 손을 잡고 차에 태웠다. 순자는 차가 떠날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재킷 속 카메라가 지금 이 순간을 찍고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곧 알게 될 것이다. 순자는 집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금요일 저녁 유빈이 학교를 마치고 순자의 집으로 왔다. 순자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주머니 속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졌다. 저녁을 먹고 유빈은 숙제를 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를 힐끔힐끔 보았다. 유빈은 공책에 글씨를 쓰고 있었다. 작은 손이 연필을 꼭 쥐고 있었다. 밤 9시 순자는 유빈을 씻겼다. 머리를 감기고 잠옷을 입혔다. 유빈은 순자의 침대에 누웠다. 순자는 책을 읽어주었다. 유빈은 순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할머니, 나 내일 엄마한테 가야 돼? 유빈이 작게 물었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응, 내일 엄마가 데리러 와. 유빈은 입술을 깨물었다. 순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유빈아, 할머니가 항상 유빈이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유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순자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유빈의 옷을 준비했다. 유빈이 좋아하는 분홍색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얇은 재킷. 순자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달았다. 손이 떨렸다. 카메라는 재킷의 단추 옆에 붙어 있어서 거의 티가 나지 않았다. 순자는 녹화 버튼을 눌렀다. 작은 빨간 불이 잠깐 깜빡였다. 녹화가 시작됐다. 유빈이 일어났다. 순자는 아이에게 아침을 먹였다. 유빈은 밥을 천천히 먹었다. 순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아이가 겪고 있을 일들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할머니, 나 배 아파. 유빈이 또 그 말을 했다. 순자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조금만 참아. 할머니가 유빈이 지켜줄게.
유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아이에게 재킷을 입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유빈아, 오늘 이 재킷 벗지 말고 계속 입고 있어.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유빈이 물었다. 왜요? 순자는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항상 유빈이를 지켜볼 수 있게. 마법 재킷이야. 유빈은 재킷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순자에게 안겼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순자는 아이를 꽉 안았다. 할머니도 유빈이 제일 좋아. 오후 2시 지은의 차가 도착했다. 순자는 유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지은이 차에서 내렸다. 유빈아, 엄마한테 와. 유빈은 순자를 돌아보았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렴. 할머니 일요일에 다시 보자. 유빈은 천천히 엄마에게 갔다. 지은이 아이의 손을 잡고 차에 태웠다. 순자는 차가 떠날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재킷 속 카메라가 지금 이 순간을 찍고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곧 알게 될 것이다. 순자는 집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일요일 저녁 6시 순자는 가게 앞에서 유빈을 기다렸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손은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6시 10분 지은의 차가 나타났다. 순자는 벌떡 일어났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유빈이 내렸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붓고 빨갰다. 유빈은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순자는 아이를 안았다. 유빈은 순자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지은이 차에서 내렸다. 딸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가득했다. 엄마, 유빈이 오늘 좀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혼냈거든요. 순자는 지은을 올려다보았다. 뭘 잘못했는데?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밥 먹을 때 흘리고 방 정리 안 하고 그래요. 요즘 버릇이 없어져서 도연 씨가 좀 엄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은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엄마, 저 가봐야 해요. 유빈이 잘 돌봐주세요. 차가 떠났다. 순자는 유빈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계속 울었다. 온몸이 떨렸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순자는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재킷을 벗겼다. 카메라가 여전히 달려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떼어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 유빈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순자는 아이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유빈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할머니, 물.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다. 유빈은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다. 순자는 물었다. 배고파? 밥 먹을래? 유빈이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 순자는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 열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다. 유빈아, 엄마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유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밤이 되자 유빈이 잠들었다. 순자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작고 차가운 물건이었다. 순자는 민수에게서 받은 케이블을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파일이 나타났다. 영상 파일이었다.
순자는 마우스를 클릭하려다 멈췄다. 두려웠다. 이 영상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정말 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순자는 심호흡을 했다. 봐야지. 진실을 알아야 손주를 지킬 수 있어. 순자는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이 밝아졌다. 자동차 안이 보였다. 지은과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영상이 흘러갔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저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유빈을 향한 말투가 차가워졌다. 순자는 볼륨을 높였다. 화면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밥 먹을 때 왜 자꾸 울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유빈의 작은 목소리. 죄송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영상은 계속됐다. 순자는 눈을 떼지 못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영상은 거실 장면으로 넘어갔다. 유빈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카메라 각도로 보아 아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유빈아, 여기 와봐. 유빈이 일어나는 소리. 작은 발걸음 소리.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방 정리 안 했지? 내가 몇 번 말했어? 유빈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리했어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봤어. 책이랑 장난감이 바닥에 있더라. 잠시 침묵. 그리고 도연이 다시 말했다. 너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엄마까지 힘들게 할 거야? 순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도연의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 겁을 주고 있었다. 유빈이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다. 넌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순자는 손을 입에 댔다. 눈물이 흘렀다. 이건 교육이 아니었다. 학대였다. 영상이 계속됐다. 점심 식사 장면이었다. 테이블에 지은, 도현, 유빈이 앉아 있었다. 유빈이 밥을 먹다가 국그릇을 쏟았다. 작은 사고였다. 도연이 버럭 소리쳤다. 또 쏟았어? 대체 몇 살이야? 유빈은 얼어붙었다. 지은이 말했다. 도연 씨, 애가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실수? 맨날 실수야. 이렇게 버릇없이 키우니까 이 모양이지. 순자는 화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지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딸이 아이를 보호해줬을까?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다. 유빈아, 조심해서 먹으라고 했잖아. 도연 씨 말씀 들어라. 순자는 숨이 막혔다. 지은이 아이 편을 들지 않았다. 오히려 도연 편이었다. 영상은 오후 장면으로 이어졌다. 유빈이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문 밖에서 도연과 지은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말했다. 저 애 버릇 제대로 고쳐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다. 알아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신경 쓸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야지.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까지 애 때문에 신경 쓰기 싫어. 순자는 화면을 멈췄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순자는 노트북을 닫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내 손주를 지옥으로 보낸 거였구나. 순자는 소리내어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유빈이 그곳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순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둘 수 없었다. 손주를 지켜야 했다. 순자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다. 증거를 확실히 확인해야 했다. 영상 속에는 도연의 협박, 지은의 방관, 유빈의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이 끝났다. 순자는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지은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전화로는 안 된다. 직접 만나서 보여줘야 한다. 순자는 거실을 오갔다. 밤은 깊어갔다. 유빈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순자는 방문을 살짝 열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작고 연약한 아이였다. 순자는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반드시. 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내일 지은을 불러야겠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여줘야겠다. 진실을 마주하게 해야겠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다. 순자는 그 별을 보며 다짐했다. 내 손주는 내가 지킨다. 월요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지은에게 전화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다. 지은이 받았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해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아, 오늘 우리 집으로 와. 할 말이 있어.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 회사 가야 하는데요. 순자가 말을 끊었다. 회사보다 중요한 거야. 꼭 와야 해. 목소리에 긴장이 느껴졌는지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알았어요. 점심시간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유빈을 학교에 보내고 집을 정리했다.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영상 파일을 준비했다. 정오가 지나 지은이 도착했다. 딸은 회사 옷을 입고 있었다. 순자는 지은을 거실로 안내했다. 앉아. 지은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순자는 노트북을 켰다. 영상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지은을 보며 말했다. 이거 봐. 영상이 재생됐다. 처음에는 지은이 무슨 영상인지 몰랐다. 하지만 곧 자신과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자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은 화면을 보기 시작했다. 도연이 유빈에게 소리치는 장면, 지은이 아이를 탓하는 장면, 유빈이 우는 장면. 영상이 진행될수록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영상이 끝나자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걸 어떻게 해? 순자가 말했다. 유빈이 옷에 카메라를 달았어.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손주한테 카메라를 달았다고요? 순자는 눈을 마주쳤다. 그래. 내 손주가 매주 울면서 돌아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나도 힘들었어요. 순자는 딸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도연 씨가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유빈이한테 짜증내고 저한테도 화내고. 지은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저도 맞았어요, 엄마. 도연 씨한테. 유빈이 안 보는 데서 밀치고 때리고. 순자는 가슴이 무너졌다. 딸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에게 상처 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내가 힘든 건 이해해. 근데 아이는? 유빈이는 뭐가 잘못이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잘못 없어요. 유빈이는 잘못 없어요. 순자가 말을 이었다. 힘든 거랑 아이에게 상처 주는 건 다른 거야. 이건 어른의 핑계야.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순자는 딸을 안았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지은아, 이제 선택해야 해.
유빈이를 지킬 거야? 아니면 그 남자랑 계속 살 거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순자가 딸의 어깨를 잡았다. 돈은 나중에 벌면 돼. 집은 엄마 집에 같이 살면 돼. 근데 유빈이 마음에 생긴 상처는 돈으로 못 고쳐. 지은은 한참을 울었다. 순자는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 눈물을 닦고 말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상담센터 가자. 전문가한테 도움 받아야 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정한 거 잘했어. 우리 함께 유빈이 지키자. 지은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순자는 딸을 안아주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험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화요일 오후 순자와 지은은 아동상담센터를 찾았다. 하얀 건물의 3층에 있는 상담센터는 조용하고 깨끗했다.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손을 비볐다.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선영이라는 이름의 상담사가 나왔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다.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상담실은 아늑했다.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 이선영은 두 사람을 앉히고 자신도 앞에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자가 입을 열었다. 유빈의 이야기를 천천히 했다. 재혼 가정의 상황, 아이의 변화, 소형 카메라로 찍은 영상까지.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영상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순자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이선영은 진지하게 봤다. 영상이 끝나자 이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아이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줄 수 있어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이선영이 말을 이었다. 어머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안전한 환경에 두는 거예요. 순자가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선영이 설명했다. 일단 아이를 도연 씨와 분리해야 해요. 엄마인 지은 씨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선영이 지은을 보았다. 당신은 아내로 살 것인지 엄마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쉽지 않은 선택인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해야겠죠. 이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저희가 법률 지원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지은은 도연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도연은 처음에 황당해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지은이 영상을 보여줬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너 카메라를 숨겨놨어? 지은이 말했다. 당신이 유빈이한테 한 짓이 다 찍혔어요. 도연이 변명하기 시작했다. 이건 교육이었어. 아이 버릇 고치려고 한 거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교육이 아니에요. 학대예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학대? 나는 내가 힘들까봐 도와준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할 거예요. 유빈이랑 나갈게요. 도연은 분노했다. 하지만 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었다. 결국 도연은 이혼에 합의했다. 조건은 간단했다. 재산 분할 없이 깨끗하게 갈라서는 것. 지은은 유빈과 함께 집을 나왔다. 순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방 2개와 유빈의 가방 하나. 순자는 두 사람을 맞이했다. 지은은 순자를 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가 딸의 등을 두드렸다.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유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예전에 지냈던 방이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순자가 들어왔다. 유빈아, 이제 여기서 엄마랑 할머니랑 함께 살 거야. 유빈이 순자를 보며 물었다. 아빠 집에 안 가도 돼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 가도 돼. 이제 안전해. 유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작지만 진짜 미소였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의 웃는 얼굴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지은은 작은 전셋집을 구했다. 순자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좁았지만 따뜻한 집이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지은과 유빈에게는 충분했다. 이사하는 날 순자도 함께 갔다. 짐을 나르고 정리를 도왔다. 유빈은 자기 방을 꾸미느라 바빴다. 분홍색 커튼을 달고 책을 정리했다.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졌다. 지은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다. 순자는 반찬을 만들어 날랐다. 생활비도 보탰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평화였다. 유빈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냈다. 담임 선생님이 지은에게 전화했다. 요즘 유빈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수업 시간에 손도 들고요.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순자에게 말했다. 엄마, 유빈이가 좋아졌대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유빈이 원래 밝은 애잖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지은과 유빈은 작은 트리를 샀다. 거실에 세우고 장식을 달았다. 반짝이는 전구와 은색별. 유빈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달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순자가 지은의 집으로 왔다. 손에는 케이크와 치킨을 들고 있었다. 지은이 문을 열자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세 사람은 거실 트리 앞에 둘러앉았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켰다. 촛불이 흔들렸다. 유빈이 손뼉을 쳤다. 할머니, 엄마 같이 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촛불을 불었다. 작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빈이 학교 이야기를 했다. 친구가 생긴 이야기,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 이야기. 지은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었다. 저녁을 먹고 유빈이 순자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나 이제 엄마 집 가도 안 올 거야. 순자가 유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왜? 유빈이 지은을 보며 말했다. 엄마도 웃고 있잖아. 엄마 웃는 거 보니까 나도 좋아. 지은은 눈물이 났다. 유빈을 안았다. 순자도 두 사람을 안았다. 작은 거실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지은이 현관까지 배웅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순자는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지은과 유빈이 손을 흔들었다. 순자도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였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손주를 지켰다. 딸을 구했다.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 순자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조용한 집이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가족이 가까이 있었다. 언제든 갈 수 있고 올 수 있는 거리에. 순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왔다. 순자는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일상은 평범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가게에 들렀다. 청년은 반찬을 사면서 물었다. 할머니, 손주부는 어떻게 지내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잘 지내. 많이 밝아졌어.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다.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셔서 다행이에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이야. 카메라 알려줘서 고마워. 민수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신 거죠. 민수가 가게를 나갔다. 순자는 다시 일을 했다.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저녁이 되자 지은이 유빈을 데리고 왔다. 유빈은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순자가 아이를 안으며 웃었다. 우리 유빈이 왔네. 오늘 학교 재미있었어? 유빈이 신나게 이야기했다. 친구랑 놀이터에서 논 이야기,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이야기. 순자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지은과 유빈은 집으로 돌아갔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다. 그리고 서랍장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순자는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었다. 순자는 카메라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작고 차가운 물건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이 손주를 구했다. 진실을 보여줬다. 순자는 카메라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다시는 이걸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순자는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거다. 순자는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보았다. 시장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순자는 생각했다. 가난해도 괜찮다. 늦게 깨달아도 괜찮다. 아이를 위해 다시 시작하자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아직 어른이다. 순자는 지은과 유빈을 떠올렸다. 작은 집에서 함께 웃고 있을 두 사람.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우리 잘하고 있어. 순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손주를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은 깊어갔다. 조용한 밤이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유빈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의 밝은 눈동자, 환한 미소. 순자는 잠이 들었다. 평온한 잠이었다. 꿈속에서도 순자는 미소 지었다. 손주와 딸이 행복한 모습을 꿈꿨다. 아침이 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순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밝았다. 순자는 하루를 시작했다. 반찬 가게로 갔다. 김치를 담그고 손님을 맞이했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점심때쯤 유빈이 학교를 마치고 들렀다. 아이는 가방을 벗어놓고 순자 옆에 앉았다. 할머니, 나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 순자가 아이를 안았다. 그래, 우리 유빈이 최고네. 유빈이 웃었다. 그 웃음이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순자는 아이를 안고 생각했다. 내 손주를 지키는 마음.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 것이다. 순자는 유빈과 함께 웃었다. 작은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따뜻하고 행복한 소리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